증권사에서 지금 무한매수법도 화제거든요. 네, 어떻게 이걸 처음 생각하시게 되신 걸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무한매수법과 지금의 무한매수법과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분할매수법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열풍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하락을 맞으면서 이제 저도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진 않았었지만은 그 돈들이 실제로 수익을 얻었다가 중간에 다시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은 제 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계속 손해를 사실 그냥 버티면서 이제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냥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이나 차트에서 보는 그런 이제 주식의 평균선을 보는 그런 차트가 있는데요. 그걸 쭉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를 만약에 했었다면 이제 나중에 반등을 할 때 이제 수익을 얻는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부 다 처분을 하고 그 방법으로 다시 그냥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이제 무한매수법은 코인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주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했었고요. 그래서 또 당시에 2018년도, 2019년도, 또 2020년도 초까지만 해도 사실 계속 비트코인의 형태가 그런 모습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저는 사실 꾸준히 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한번 큰 이제 위기가 사실 비트코인에 또 왔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이제 없다고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저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분할 매수법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다른 상황들을 찾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이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조금 독특한 방법이라서 이제 보통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을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다루지 말아야 될 그런 형태로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코인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주식 이제 3배 레버리지의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변동이 있을 때 그 분할 매수하면서 이제 평단이 내려왔었던 상황을 역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미국 주식에 이제 응용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방법이 한국 주식에서는 힘든 이유가 한국 주식에는 3배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3배 레버리지 ETF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이 있는 주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매수법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40분할이랑 이제 110% 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40분할하고 10%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실 백테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백테스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과최적화라고 해서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이제 백테스트일 뿐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사실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십 종목에 한해서 이제 몇 년간의 이제 백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냥 그 흐름을 이제 계속 본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로 사실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안정적인 수익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를 이렇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연수익률이 예를 들면 한 뭐 4, 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좀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수익률인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연수익률이 이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수익률 20%에 근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정하게 된 게 결국 40분할로 정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40분할 자체가 모든 종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분할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종목은 뭐 예를 들면 30분할이 더 좋았고 어떤 종목은 뭐 50분할이 더 좋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조금 공통되게 아우를 수 있는 숫자를 이제 백테스트를 하면서 정하게 된 겁니다. 매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종가 매수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 백테스트도 모두 종가 매수로 사실 백테스트를 한 거고요. 사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는 굉장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항상 그게 자기한테 죄책감으로 오거든요. 자책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낮을 때 매수할 걸 또는 조금만 높을 때 매수할 걸 하는 그런 심정이 계속 본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한 번마다 이제 그런 자책감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 주식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단계로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규칙을 딱 사실 어떻게 보면 정량화한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방법을 다른 금융전문가들이 쓰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정말로 만약에 이렇게 정량화해서 수치를 정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순간에 당연히 오거든요. 언젠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의료인이고 또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유연한 편이고요. 만약에 금융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뭔가 이제 규칙화해서 만들었다가 그게 틀어졌을 때에 이제 그런 명예의 실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쪽에 당연히 명예가 없기 때문에 또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언제부터 그러면 무한배수법을 하신 걸까요? 기간이?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비트코인으로 한 지는 3년 전부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한 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쯤이면은 변동성이 엄청 큰 장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시기도 되게 좋으셨던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간에 미국 주식을 쭉 하셨던 분들은 사실 아시는 상황인데요. 9월 달 이제 작년 9월, 10월 정도가 굉장히 힘든 좀 하락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힘든 하락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나스닥 마이너스 3%를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마이너스 3%나 떨어지는 날이 어떤 해는 한 번도 없는 적도 있고요. 어떤 해는요. 또는 어떤 해는 조금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여러 번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9월 한 달만 해도 마이너스 하루에 3% 떨어지는 장이 3번이나 있었던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포기하거나 또는 많이 손해를 보거나 하는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많은 주식 카페에서 이제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막 욕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무한매수법을 하던 사람들만큼은 사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좀 지나간 편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약간의 반등으로 이제 수익을 다시 실현하는 데 성공했었기 때문에 제가 무한매수법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대형 카페에다가 계속 수익 인증을 꾸준히 그냥 해왔었는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인지를 더 귀 기울여 주기 시작한 시기가 작년 9월달, 10월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꾸준히 그냥 사실 이제 수익 인증을 해왔었는데 그 전에 별로 관심을 못 가졌었어요. 왜냐면 누구나 상승장의 수익을 다 얻는 시기였고 그냥 그냥 아무 때나 사서 버티기만 하면 수익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방법론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기였었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변동성이 없는 장이었을 때 시장 상황이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까요? 근데 그 변동성이 물론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또 늘어나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그것을 제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사실 기준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락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장도 또는 변동성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걸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동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3배 레버리지를 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한매수법이 조금 적용되기가 불리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사실 백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기간들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40회가 만약에 다 소진되는 경우, 이제 매도가 되지 않고 중간에 40회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가 백테스트를 한 바로는 예를 들면서 제가 한 20종목 정도로 사실 백테스트를 했었는데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40회 소진이요. 그래서 그 말 뜻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1년의 나머지 기간들은 전부 다 수익으로 중간중간에 다 매도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왔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탈출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이제 그 책에 이제 담겨 있고요. 영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근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큰 금액으로 만약에 좀 다종목으로 만약에 무한배수법을 예를 들면 10종목 정도를 만약에 중간에 이제 쭉 이제 무한배수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한 종목이 만약에 40배 소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 무한배수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이 사실 40배 소진이 그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거의 그냥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종목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건 10회, 예를 들면 20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이제 소진율이 있을 때 거기서 잠깐 빌려오는 거죠. 빌려와서 이제 그 종목이 만약에 40회 소진된 것은 일단 멈추고 그 같은 종목이죠. 같은 종목으로 다시 1회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1회부터 시작해서 그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40회 소진된 동안에 이제 매도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하락장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기가 좀 이제 주식의 특성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낮은 지점에서부터 다시 무한배수법을 시작하면 그 반등이 올라올 때 이제 매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컨드 계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다면 종목 추천이요? 네. 예. 일단은 예, 종목 추천이 그러게요. 좀 약간 조심스러워서. 일단 제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TQQQ랑 SOXL이라고 해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 두 종목 정도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앞부분에서 40분할 제가 궁금한 거 왜 40분할인지 그걸 궁금한데 종목에 네네.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40분할이면 가장 적합한 건 종목은 어떤 거? 근데 이제 특성상 종목을 현금의 흐름 때문에 종목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쪽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무한배수법에 유리한 종목이 있고 또는 제가 100%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은 이제 TQQQ라고 해서 이제 나스닥 100 세배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종목은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장기 상승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국의 발전에 기대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조금 믿음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하고 이제 장기 상승을 노리는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ETF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큰 돈이 있다고 치면 저는 이제 그 TQQQ 한 종목에 무한배수법을 다 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큰 돈이라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이상을 말하는. 그러면 1억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예, 저라면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분산해서 무한배수법 할 것 같고요. 그럼 종목당 1,000만 원. 네네. 그럼 하루에 이제 25만 원씩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도 되도록이면 섹터별로 이제 분산해서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섹터가 있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있고 또는 경기 민감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가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흐름을 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매도가 될 때 어떤 것은 또 그냥 매수를 이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도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매수는 종가 매수라고요. 매도는 지정가 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10% 정도를 미리 걸어놓고 그냥 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가 매수도 미리 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낮에 예를 들면 이제 프리장이라고 해서 5시부터 키움증권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5시에 그냥 매수 매도를 걸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네네. 그 매수 매도를 10종목 정도를 거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매도 기준을 수익을 10%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목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10%가 아니라 예를 들면 15%라든지 또는 뭐 17%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은 종목들도 있고요. 또는 10%보다 낮은 게 나은 종목도 있긴 한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숫자가 사실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것도 10%로 정했을 때 상당히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TQQQ라는 종목이 이제 예를 들면 34분할에 17% 매도가 가장 좋다라고 만약에 쳤을 때 이 수치를 그대로 다른 종목에 가졌을 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종목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숫자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배수법의 가장 큰 뭐 특징이자 또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40분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치를 매수하고 나면 너무 할 게 없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그냥 10분 정도면은 제가 10종목을 하는데 10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종목이면 익숙해지면 정말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하루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0분할이기 때문에 2.5%씩을 이제 매수액을 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첫날에 97.5%나 매수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 치면은 975만 원이 남는데 이제 그 돈을 가만히 남겨놓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딴 거라도 좀 이렇게 사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혹이 계속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유혹에 만약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 무한매수법이 만약에 그 종목이 매수가 길어졌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이제 다른 매수를 했던 것이 만약에 다시 탈출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묶여 있는 상태라면 사실 이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설령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도 현금이 무려 그렇게 90% 이상이나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하지 않는 현금까지 전부 다 원금으로 쳤을 때도 연수익률이 20% 이상이 나옵니다. 세배 분할하려면은 뭐 두 주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냥 시드머니가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하인. 그래서 종목마다 근데 또 이제 주식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세배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낮은 이제 주가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제 DFEN이라고 해서 이제 우주 방산 쪽에 있는 이제 ETF 세배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ETF 가격이 하나당 20몇 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면은 이제 두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40분할로 쳤을 때 200만 원 정도로 이제 무한매수법을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해보셨어요? 네, 네, 물론 해봤습니다. 10% 이 종목도 그렇게 그냥. 네, 네, 네. 장점이 뭐예요? 무한매수법을 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자책감이 들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본인의 선택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계속 저도 이제 당연히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식 매매를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자책이 무한매수법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무한매수를 하고 나서도 그냥 조금 더 장중에, 그러니까 종가 매수가 아니라 장중에 샀으면 더 좋았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나 또는 이제 매도가 되고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10%가 아니라 그냥 11%에 매도를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실 그런 고민들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 10%를 넘어서 11%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10%를 넘어서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다 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수치로 매도를 하면 연 20% 정도의 수익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또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무한매수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익률을 노리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을 노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주식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노리면서 주식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시황 분석이나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돈으로 나의 시간적인 여유를 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식 투자를 다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가족과 아기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보내는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 나고 있어서 제가 매주 수익을 실현을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한 달 단위 또는 두 달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달은 좀 어렵고 또는 어떤 주는 심지어 한 주 동안에 제가 10종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개도 수익 실현이 없는 주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떤 주는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서 이제 대폭발하는 또 주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한 두 달 정도 평균을 봤을 때는 월 2% 정도의 수익을 그냥 꾸준히 얻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요. 예, 월 2% 정도를요. 사실 연 20%라고 표현한 건 조금 작게 표현한 겁니다. 예, 네. 왜냐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첫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네. 한 번 매도를 경험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종목을 이제 늘린다든지 하는 패턴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목돈 1,000만 원 딱
지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1,000만 원을 나중에 한 달 정도 후에라도 1,000만 원이 만약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미리 시작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